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쌤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한국 인터넷 기업들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슈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죠.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텍스트 기반, 뭐 블로그 기반, 뭐 SNS 기반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아예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뭐 유튜브의 영향이겠죠. 아프리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영향력으로 이제 동영상 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도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있고 그 전에 이제 AI 쪽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사업을 강화하겠다. 거기다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요거는 모터쇼 가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봤을 때는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 썩 그렇게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다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는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하는 쪽은 이쪽이죠. 뭐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던가 플랫폼 뭐 SNS 쪽이죠. SNS 쪽. 뭐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내셔널에서 SNS 쪽으로 해서 뭐 라인 같은 경우,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광고나 콘텐츠 산업 이쪽으로 또 크게 뭐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 뭐 라인샵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뭐 잘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 최고의 기업이고 그래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홍역을 치렀어요. 주가 보시면 작년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조금 확대해드리면은 작년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에 이중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반등 나오고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죠. 큰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바닥 정도는 찍은 기업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과거 뭐 13만 원 한 차례 이렇게 지켜주려고 했더니 13만 원 부근 여기는 지켜줘야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이즈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네이버는 2018년에 2018년 힘들게 진행된 이유가 어떤 이유?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드루킹 사건이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그런데 이번에 빅뱅 승리 사건, 승리 게이트라고도 하고 뭐 버닝썬 게이트라고도 하고 말 만들기 나름인데 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네이버는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승리 씨가 이제 빅뱅 소속이죠. 빅뱅이라는 그룹의 소속 가수고 지금은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제 빅뱅은 YG 엔터테인먼트죠. YG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이란 말이에요. 저 YG 2대 주주가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주요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양현석 씨가 16%, 네이버가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대 주주로 가 있다. 잘못하면은 이 작년에도 이제 드루킹 사건 때문에 좀 어려웠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타는 게 가운데는 빅뱅이 아니겠죠. 이제 양현석 씨가 되겠죠. YG의 수장인 양현석 씨를 타고 가서 YG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서 이거 네이버까지 불똥이 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감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네이버가 뭐 관련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리 자체는 23만 원 부근만 뭐 잘 유지해 주면 여기 뭐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이탈해도 바로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면은 의미 있는 자리를 최근에 좀 지켜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관심은 가져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네이버는 차트상으로 타이밍상으로는. 그런데 불안한 거죠. 이런 이슈가. 이게 불똥이 튀지 않으면 네이버는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좀 안고 가셔야 된다.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가셔라. 이 부분 때문에 좀 저는 염려가 돼가지고 알고 투자하시는 건 괜찮아요. 모르고 투자했다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불똥이 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혀 상관없어야겠지만 네이버하고는 그러니까 우려감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이쪽도 네이버보다는 조금 새로 치고 올라온 거죠. 카카오는 원래 모바일 메신저 쪽 메신저 네이버에 라인이 있다면은 카카오 쪽에는 카카오톡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죠.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랑 일본을 제패하고 있고 카카오톡은 우리나라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랑 연락할 때는 한국에 있는 현지인들이랑 연락할 때는 카카오톡을 설치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메신저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고 다음을 흡수합병 있죠. 다음을 인수했다. 그래서 다음과 합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다음을 합병해서 이제 거대 이제 인터넷 기업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하고 그럼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모바일 쪽 SNS나 모바일 이쪽 부분, 뭐 광고 콘텐츠 사업, 그리고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게임 사업이 커졌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네이버가 뭐 자율주행차나 뭐 인공지능 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은 똑같이 준비하고 있고 둘 다 이제 스피커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핀테크 쪽 준비하고 있죠. 카카오 쪽으로 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뱅킹 형식으로 이제 뭐 구매도 가능하고 인터넷 은행에도 진출해 있고 핀테크 인터넷 은행 이쪽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쪽을 뭐 카쉐어링이나 이런 모빌리티 사업 쪽하고 서비스업 카카오 택시나 뭐 카카오 뭐 대리 뭐 등등 뭐 카풀 뭐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해서 뭐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태생 자체가 좀 다르죠. 네이버는 이제 기본 인터넷 PC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시작해서 모바일을 진출하고 이제 그 이상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건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런 쪽으로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쪽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라인이 이제 뭐 유럽의 뭐 드비알레라던가 미국의 사운드하운드 같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도 인공지능 연구소,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세계화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만큼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쪽에서 내실을 잘 다져서 이제 핀테크나 인터넷 뱅킹 이런 쪽을 잘 다지려고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게 이쪽이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카풀, 뭐 대리운전, 뭐 이런 쪽, 뭐 택시 등 뭐 이런 쪽 신사업 쪽을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의심을 좀 아직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가 그 카풀 쪽으로 택시업계랑 협상하는 동안 오히려 소카나 타다 같은 카쉐어링이나 뭐 이런 쪽
대체 상품 쪽이 활발하게 크고 있다. 굳이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이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 대체 상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택시업계는 우버랑도 협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애매한 대처를 좀 한 것 같아요. 급하게 대타협을 이뤘다라고는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아직 좀 명확한 것 같진 않아요. 우버형이라고 하는데 우버형 택시?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버형 택시. 우버형 택시가 뭔가요? 네? 우버형 택시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우버면 우버고 택시면 택시지. 우버형 택시. 그러니까 우버처럼 택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이제 보고는 받으셨겠죠.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호출만 가능한가? 아니면은 호출할 때 호출 시 디지털 승차 거부가 좀 이게 택시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없이 강제 배차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가? 이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승차 공유 합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이거는 정책에 대한 얘기니까 원하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카쉐어링 업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굳이 내 차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부르면 그냥 차를 계속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이야 초기니까 그렇지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2030년 전후가 되겠죠. 모든 국가가 이제 다 된 건 아니니까 이제 내연기관차 금지가 이게 법이 제정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2019년이잖아요. 자, 2023년 정도부터 되면은 이제 차를 사도 7년밖에 못 끌어. 그럼 내연기관차 사시겠어요? 내연기관차 구매할까? 저라면은 고민할 것 같아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면은 구매를 하면 10년 정도는 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상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10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계속 이제 교체하시는 분 아닌 이상.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카쉐어링 쪽 시장은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쪽이 지금 유명한 것 같고 게임 시장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광고 콘텐츠 잘 되고 있으니까 두 기업 다 워낙 덩치가 커요. 지금 두 기업 다 덩치가 워낙 크고 발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발전 잘하고 있고 신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그 신사업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있죠. 계속 벌고는 있으니까. 근데 이 투자하는 업종들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쪽이 아니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03,000원 부근, 요 부분 이 양봉 상단이죠. 요 부분만 안 깨면은 108,000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날 이 의미 있는 양봉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좋았어요. 네, 22월 말이죠. 26일 날. 그러니까 요거 나온 날부터는 이제 매매가 가능한 날. 이 양봉의 한 절반만 지켜줘도 한 10만원 부분만이라고 할게요. 10만원 부분만 지켜줘도 괜찮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데 오히려 위쪽에서 놀고 있죠. 조정을 받아도 10만원 정도 요 정도만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고 빠르게 복귀를 해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조금 지어드리면 둘 다 미래 성장 동력은 잘 만들고는 있어요. 신사업도 잘 투자는 하고 두 기업 모두 신사업 투자 잘 하고 있고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한다. 대신 리스크만큼 기대감도 있다. 잘 되면은 그만큼 기대감이 나오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지도 서비스랑 AI 서비스랑 뭐 다 해가지고 자율주행 쪽을 진출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대감을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빅데이터 쪽이야 뭐 양쪽 모두 다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두 기업 중에서 어디를 보느냐. 둘 다 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둘 다 빠른 기업은 아니에요. 두 기업 모두 빠른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요 승리로 해서 양현석 씨로 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네이버까지 이런 불똥이 튀는 어디까지 이제 타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디서 이제 끊길지 모르니까 승리 씨에서 딱 거기서만 끝나고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모를 불똥이 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둘 다 매매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카카오는 방금 말씀드렸지. 요 구간 돌파하면은 뭐 아주 빠르진 않아도 느릿느릿하게 추세 만들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추세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버닝썬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 절대 네이버까지는 타고 올라갈 일이 없다. 네이버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이버도 지금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 뭐 13만원 후반 부분 여기만 잘 돌파해주면 또 이제 시세를 한번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기술적 상으로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둘 다 뭐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아주 나쁜 상황도 아니에요.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이제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예요. 절대 주도주는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수급도 뭐 더 들어와야 되고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업 중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약간이라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 네이버보다는 좀 카카오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구독 버튼과 옆에 알람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비정기적인 영상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마감 후에 퇴근길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나머지 이런 이슈 영상이라던가 교육 영상은 추가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알람 설정을 꼭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